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단종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한 현덕왕후의 관우물 전설입니다. 문종의 비이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는 1541년 단종을 출생하고 사흘 만에 죽습니다. 그녀의 아들 단종은 어린 나이에 권좌에 올랐으나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상황에 있던 중 1456년 성산문 등이 꾀한 상황 보기 계획이 탄로나는 바람에 6월 22일 노상군으로 강봉됩니다. 그 후 영월 청령포로 유배당했다. 1457년 10월 24일 17세의 나이로 승하하는데 당시 세조는 금부도사 왕방연을 시켜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게 했습니다. 왕방연이 감히 사약을 올리지 못하고 오열하고 있을 때 단종을 모시던 현교의 심부름꾼인 공생이 활시위로 단종의 목을 졸라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튼 현덕왕후는 세조 즉위 후 단종의 생모라는 이유로 종묘에서 신주가 철피되고 능은 파헤쳐져 물가로 옮겨지는 순환을 당합니다. 그 후 중종 8년인 1513년에 복이 되어 현릉 동쪽 언덕에 천장되고 신주가 종묘에 봉안되는데 이처럼 현덕왕후는 살아있을 때보다 사후에 더 기구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1457년 가을 어느 날 세조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나타났는데 얼굴에 분노의 빛을 띠고 세조를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너는 참으로 악독하고 표독하구나. 내 아들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도 그래도 부족하여 벽지인 영월로 내쫓다니 이제는 목숨까지 끊으려 하는구나. 내가 나와 무슨 원한이 그리 심하기에 이처럼 악착스러우냐. 이제 내가 내 자식을 살려두지 않겠다.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와 둘째 아들 예종은 발이 썩는 질병으로 각각 20세에 요절하는데 의경세자는 왕위에 오르지도 못한 채 급사하고 예종은 왕위에 오른 지 1년 2개월 만에 사망합니다. 그러면서 현덕왕후는 눈을 부릅뜨고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는데 세조는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한참 만에야 겨우 현덕왕후의 손을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지독한 놈. 그래도 살고는 싶은 개로구나. 그러면서 왕후는 그의 몸에 침을 뱉고 사라졌는데 세조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흐른 뒤였습니다. 세조는 반정 이후에 밤마다 꿈자리가 좋지 않아 걱정하던 차에 이런 꿈을 꾸고서 마음이 섬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얼마 후 동궁내시가 달려와서 황급히 아뢰었습니다. 전하, 동궁의 최내관이옵니다. 방금 전에 세자마마께서 잠을 주무시다가 가위에 눌리셔서 매우 위중하시나이다. 이 말을 듣고 난 세조가 급히 동궁에 행차해보니 이미 세자는 목숨이 끊어져 있었는데 실로 약 한 첩 써볼 겨를도 없는 급변이었습니다. 세조의 맏아들이자 성종의 아버지인 의경세자는 단종이 붕어하기 한 달 전인 1457년 9월에 20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을 했는데 현덕왕후 훈령의 살을 맞아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횡사했다고 전합니다. 그는 죽기 전에 늘 현덕왕후의 훈령에 시달렸으며 그 때문에 병상에 누워있을 때 21명의 승려가 경회로에서 공작제를 베풀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그 이후 세조에게는 또 하나의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현덕왕후가 뱉은 침을 맞은 곳에서 흉측한 종기가 돋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기는 차츰 온몸으로 퍼지더니 고름이 나면서 점점 악화되었는데 전국 방방곡곡의 명의를 불러 치료를 받았으나 신통치 않았고 그 어떤 약을 써보아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명산대차를 찾아다니며 불공을 들여보기도 하지만 효험이 없었고 결국 죽는 날까지 이 악성 피부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세조가 걸린 이 악성 피부병은 다름이 아니라 용천병, 즉 문둥병이었다는데 세조가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우대산 상원사를 찾았다. 문수동자를 만나 쾌유했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 관우물 전설. 안산시 목내동 능안리란 곳에 가면 소릉이 있는데 이 능은 단종의 어머니이자 문종의 비인 현덕왕후 권씨를 모셨던 능입니다. 현덕왕후는 문종이 세자로 있을 때 단종을 낳다가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나 이곳에 묻혔는데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뒤에 단종을 죽이고 이 소릉마저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아들 의경세자가 급작스럽게 변사를 한 후 세조는 이것이 현덕왕후의 보복이라 단정하고 크게 노해해 이곳 소릉에 사람을 보내어 파보라고 명했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관리들이 이곳에 도착하였을 때 근처의 백성들이 몰려와 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밤에 능에서 여자의 곡성 소리가 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관리들은 꺼림칙하게 어겼으나 임금의 언명이라 할 수 없이 능을 파 들어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삽과 괭이가 관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고약한 냄새만 날 뿐 단단하고 육중한 관은 아무리 애를 써도 철판같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들은 어찌하지 못하고 임금인 세조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세조는 화가 치밀어 도끼로 관을 쪼개버리라고 엄명을 내렸고 명령대로 관을 쪼개려고 도끼를 들어올리자 관이 저절로 벌떡 일어나 걸어나왔습니다. 너무 놀라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자 왕은 관을 불살라버리라고 명했는데 그대로 하려 하자 이번에는 난데없이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져 불을 지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세조는 관을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명해 관리들은 관을 받아 멀리 던져버렸는데 왕후의 관은 그곳을 떠나기가 싫었는지 소른 옆에 있던 바닥에 떠밀려와 닿았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육지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바닷물이 마을 남쪽 어기로부터 우물터까지 들어왔다는데 현덕 왕후의 관이 떠밀려와 있었지만 감히 누구도 건전에 묻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관은 썰물에 밀려가지도 가라앉지도 않고 빈배처럼 둥실둥실 떠돌다가 며칠 후에야 약간 떠밀려가 양화나루에 닿았다고 합니다. 양화나루에 관이 닿자 마침 그곳에 사는 순박한 농부가 이를 보고 왕후의 관을 방치한 무지한 행위를 개탄하면서 밤중에 몰래 관을 옮겨 강기슭 양지 바른 언덕 위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후 현덕왕후가 농부의 길흉을 알려주어 농부는 가세가 번창하여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른 후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현덕왕후의 능오인 소릉의 복위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여러 의견이 나와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가 한 사건을 계기로 급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종 8년인 1513년 2월 18일 종묘에 있는 소나무가 벼락을 맞고 산산조각이 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에 신하들이 소릉을 회복하기를 건의하여 윤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관의 종적을 알 수가 없었고 많은 병사들을 풀어 찾아보았지만 허사였는데 어느 날 밤 담당 관원의 꿈에 왕후의 복장을 한 여인이 시녀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습니다. 너희들이 수고하는구나. 그러나 애쓰지 않아도 내일은 관 있는 곳을 알게 되리라. 깜짝 놀란 관원은 얼른 엎드려 절을 한 뒤 꿈에서 깨어났고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꿈에서 본지형을 찾아내 그 주변을 파보자 왕후의 관이 나왔습니다. 다른 이야기로는 관을 묻어준 농부의 후손은 현덕 왕후의 관을 찾는 것을 알았지만 호환이 두려워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꿈에 나타나 관원에게 관이 묻힌 곳을 알려주라고 현몽해 이 사실을 관아에 알려 후한 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덕 왕후의 관을 파내어보니 관의 칠 냄새가 향기로웠고 조금도 부패하지 않았다는데 왕후의 관은 궁중의식에 따라 문종의 능이 있는 동구릉으로 성대하게 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능과 왕후의 능 사이에는 큰 숲풀이 가로막혀 있었는데 왕후의 능을 모신 뒤부터 나무의 숲이 말라 죽어 서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덕 왕후의 관이 바다에 버려진 후에 처음 닿은 바닷가는 뒤에 육지가 되어 우물이 생겼는데 사람들은 관이 닿았던 자리라 해서 그곳을 관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관과 시신은 생각보다 손상이 적었고 이렇게 해서 무사히 소릉을 복위할 수 있었습니다. 기이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데 현덕 왕후의 능을 문종의 옆에다 모셨는데 두 능 사이에는 소나무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소나무들이 모두 시커멓게 말라 죽어버렸는데 중종이 즉시 사람을 시켜 소나무를 베어내자 마침내 문종과 현덕 왕후의 능은 서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0년 전이라던가 어떤 사람이 향나무를 심어 얼마 전까지 고목이 되었지만 현재는 관우물도 고목도 모두 사라지고 1997년에 세운 표성만이 외롭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단종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한 현덕 왕후의 관우물 전설이었습니다.